오후 4시가 되면 거실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창문 옆 화분의 잎사귀가 바닥 위에 겹쳐지며 마치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현숙은 그 그림자를 매일 같은 시간에 보았다. 그리고 매번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렸다. 연숙은 67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조용한 분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8해가 지났다. 처음 몇 해는 집안의 모든 소리가 그의 흔적처럼 느껴졌고 그 다음에는 그 흔적을 지키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이제는 지키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다. 연숙은 그 애매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딸은 결혼했고 그리고 이혼했다. 연숙은 그 과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말을 보태는 순간 누군가의 삶에 짐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딸은 잠시 이 집에 머물렀다가 다시 나갔고 집은 다시 연숙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 어머니. 현관에서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 연숙은 부엌에서 손을 멈췄다. 딸의 전남편. 이제는 호칭이 애매해진 남자. 정우진이었다. 잠깐만 머물 수 있을까요? 우진의 말은 짧았고 그 눈에는 부탁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연숙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방은 비어 있어. 그 말이 이 집의 공기를 다시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우진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다. 결혼 생활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집 안에서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이 연숙을 안심시키면서도 어딘가 불편하게 만들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연숙은 아침을 준비했고 우진은 일찍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다. 서로의 하루를 깊이 묻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편안했다. 그러나 집 안에는 분명히 다른 리듬이 생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연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진은 전화 통화를 하다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연숙은 듣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귀가 기울어졌다. 통화를 마친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차, 드실래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컵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아주 잠깐 닿았다. 연숙은 그 짧은 접촉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미처 몰랐다. 내레이션이 낮게 흐른다. 김현숙은 이 감정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순간은 스스로 의미를 갖는다. 해가 기울자 거실 바닥의 그림자는 더 길어졌다. 연숙은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 다시 누군가의 시간이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연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우진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집이 더 이상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괜한 생각이야. 연숙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지나간 관계의 사람이고 자신은 그저 잠시 공간을 내어준 것뿐이라고. 그러나 마음은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연숙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깥 공기가 천천히 들어왔고 오후 4시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집안에 남아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변화의 시작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 있을까요?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연숙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가 곧 닫았다. 바람이 들어오면
괜히 마음까지 흔들릴 것 같았다. 부엌에서 물을 올리며 그녀는 평소와 같은 순서를 지켰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데우고 식탁을 닦는 일. 일상이 그대로면 마음도 그대로일 거라고 믿고 싶었다. 우진은 아침 식탁에 조금 늦게 나왔다. 잘 주무셨어요? 응. 짧은 인사였다. 그러나 그 짧음 속에는 어색함보다 조심스러움이 더 많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김이 오르는 국. 연숙은 이 평범한 아침이 어제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조금 더 의식되었고 조금 더 말이 줄어들었다. 우진은 그날 외출하지 않았다. 오늘은 집에서 정리 좀 하려고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오전 내내 각자의 일을 했다. 연숙은 빨래를 널고 우진은 방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문이 닫혀 있어도 그의 기척은 집안에 고르게 퍼져 있었다.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연숙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다. 점심 무렵, 연숙은 잠시 어지럼을 느껴 의자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잠깐이면 돼. 그는 망설이다가 물 한 컵을 가져왔다. 그래도 이거 드세요. 컵을 건네는 그의 손이 연숙의 손등에 닿았다. 이번에는 둘 다 피하지 않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연숙은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는 걸 느꼈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흐른다. 김연숙은 이 감정이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너무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렀다. 우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시간대가 조용하네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원래 그래. 그 대답은 설명이라기보다 경계처럼 들렸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연숙은 일부러 라디오를 켜두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집 안을 채우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우진은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고 의자를 밀어넣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동작이 겹치지 않는 그 모습이 연숙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연숙은 물소리를 크게 냈다. 우진은 옆에서 그릇을 닦아주었다. 여기 있으면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연숙에게는 무겁게 들렸다. 느린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연숙은 같은 말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연숙은 거실 불을 끄려다 말고 창가에 섰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번지고 있었다. 그 불빛을 보며 연숙은 생각했다. 이 집에 다시 다른 시간이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연숙은 잠들기 전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남편의 시계와 딸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닫았다. 과거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그 사실이 지금의 감정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침대에 누운 채 연숙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 말을 의심하고 있었다.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말하지 않은 생각들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연숙은 그 침묵이 언젠가는 말보다 더 크게 울릴지도 모른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쌓여가는 침묵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연숙은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결심 같은 것을 했다. 오늘은 조금 멀어지자고. 아주 크게가 아니라 티나지 않게
서로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만 부엌에서 밥을 하며 연숙은 일부러 라디오 소리를 키웠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자 생각이 잠시 흩어졌다. 우진은 아침을 빨리 먹고 나갈 준비를 했다. 오늘은 면접이 하나 있어요. 그의 말에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보고 와. 응원은 거기까지였다. 말을 더 얹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따라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다시 연숙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외전과 달랐다. 우진의 부재는 존재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연숙은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연숙은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갔다. 동네를 천천히 걷고 은행에 들르고 마트에서 필요 없는 물건까지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늦추고 싶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여는 순간 불이 켜져 있었다. 우진이 먼저 돌아와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밝았다. 면접은 어땠니? 연숙은 의도치 않게 묻고 말았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였어요. 그 말에 연숙의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다. 괜찮은 분위기. 그건 곧 이 집을 떠날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 저녁 준비를 하며 연숙은 일부러 동작을 크게 했다. 칼소리, 냄비 뚜껑 소리, 침묵을 깨고 싶어서가 아니라 덮고 싶어서였다. 우진은 말없이 옆에서 채소를 씻었다. 부엌은 좁지 않았지만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연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거기 미끄럽다. 그녀는 괜히 그런 말을 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물러났다. 그 짧은 거리 조정이 연숙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내레이션이 낮게 흐른다. 사람은 멀어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하게 상대를 인식하게 된다. 식탁에 앉았을 때 연숙은 젓가락을 들고도 쉽게 먹지 못했다. 어머니. 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요즘 제가 불편하게 한 건 없죠.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처럼 들렸다. 연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불편하진 않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부도 아니었다. 그냥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에는 실망도 항변도 없었다. 그래서 더 연숙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지금의 배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연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우진의 방문에서 불이 꺼지는 소리, 집안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루의 끝을 또렷하게 알리고 있었다. 연숙은 생각했다. 이렇게 멀어지면 정말 안전해질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더 깊이 남게 될까? 다음 날부터 집 안에는 작은 규칙들이 생겼다. 불필요한 질문하지 않기,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기, 우연한 접촉 피하기. 그 규칙들은 연숙이 스스로에게 내린 약속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지킬수록 더 많은 의식이 필요했다. 며칠 후 우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을 거에 정했습니다. 그 말은 외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연숙의 가슴은 여전히 크게 내려앉았다. 그래.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언제쯤 나가니? 다음 주면요. 그 대답은 확정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연숙은 거실의 불을 조금 늦게 껐다.
불이 켜진 집은 아직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멀어지려는 연습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이미 결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말하지 않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멀어지는 선택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늦은 후회가 될 것 같으신가요? 이사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달력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연숙은 그 사실을 굳이 확인하지 않으려 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같은 시간의 거실로 들어왔고 오후 4시의 그림자도 어김없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시간만 앞으로 가고 있었다. 우진은 짐을 천천히 정리했다. 큰 상자는 없었고 작은 가방 몇 개가 전부였다. 연숙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다. 돕지 않는 것이 지금의 외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손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다. 이사 전날 저녁, 연숙은 국을 끓였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고 늘 하던 메뉴였다. 그러나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연숙은 생각했다. 이렇게 평범한 저녁이 다시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숟가락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진이 먼저 말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생 많았지. 그 말은 어머니의 말처럼 들렸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조용히 가라앉는 시간 같았다. 여기서 지낸 시간. 우진이 말을 잇다가 잠시 멈췄다. 저한테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연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연숙은 거실에 불을 끄지 않았다. 늘 잠들기 전에는 불을 껐지만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불이 켜진 집은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고 그 기다림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우진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천천히 퍼졌다. 그 소리는 끝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우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모습이었다. 연숙은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사하는 날엔 혼자 가겠습니다. 우진이 말했다. 연숙은 고개를 저었다. 배웅은 해야지. 그 말은 붙잡음이 아니라 외였다. 현관 앞에서 우진은 잠시 멈췄다. 어머니. 연숙은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지낸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도 기대도 아니었다. 연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몸조심해. 그 말에는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찰칵, 익숙한 소리. 연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을 문에 올릴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다. 이미 닫힌 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은 다시 혼자 쓰기에 충분히 조용해졌다. 연숙은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햇빛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떨어졌고 오후 4시의 그림자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감정은 지켜야 할 비밀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을까? 서랍을 열자 남편의 시계와 딸의 사진이 있었다. 연숙은 그것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닫았다. 과거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이 겹쳐졌을 뿐이었다. 해가 지고 집안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연숙은 잠시 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스위치를 눌렀다. 불은 꺼졌지만 집 안이 완전히 어둡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 남아있는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숙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채 남겨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남아있는 빛을 끝내 끄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남겨둔 채 살아가시겠습니까?